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위가 내일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로서는 우선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으로 불참을 선언해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당내 현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추가 인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죠. 4명의 장관 후보자 발표가 됐고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청문회를 의식한 그런 인선으로 보입니다. 덕담을 먼저 한마디 해드리면 민주당에서는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보여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4분이나 되는 분을 임명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무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동안 인사 원칙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5대 비리자 원천 배제, 이 공약과 관련해서 야당의 공격이 있었는데 야당은 계속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고 결국 어제 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에는 5가지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라리 사과하고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저런 다른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럴듯한 변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2010년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위장전입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투기 목적뿐만 아니라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민정수석이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에 이런 생각과 발언을 하신 조국 민정수석께서 제대로 된 과연 충원을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여전히 그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0분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내일 오전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입장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의 입장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호남을 정치적 어머니로 하면서 장자권을 놓고 민주당과 다투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바로 호남 지사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결국 국민을 의식해야 되는데 호남 주민만을 의식했다.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상당한 질타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오전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이 절차에 대해서 강행되어질 때 그것은 물리력 등을 통해서 막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치의 전제 조건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국당을 계속 설득해서 협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인데 정준길 대변인께 협치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면은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민주당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상식과 그리고 민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를 굳이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맞는다고 한다면 예.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지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당시 말한 5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당연히 맞는 것이고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잘 확인해 보고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반성을 하면서 그걸 오히려 사퇴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려고 나설 필요가는 없고 국민을 제대로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국민 설득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정치권의 입장이 다른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그 국민 여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접 양해를 구했는데도 수용하지 않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이 72.4%로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여론이 혹시 예. 위장 전입을 했는데 이제 친척 집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시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이 전세로 살던 그런 집이었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해명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가 다시 학군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화여고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이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저는 저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뭐 크게 납득하지 못하겠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의 모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보내려고 이게 주소를 그쪽으로 네.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네. 학교를 가려면 자기 집이 있는 그 주소지에 가장 가까운데 본인이 신청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 모교니까 이제 아는 선생님이 있었을 건데 네. 거기 상의를 하니까 그 주소로 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저는 그게 무슨 전혀 납득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교장 선생님 집이었으면 안 되고 친척 집이었으면 괜찮고 뭐 그러지는 않고요. 어차피 같은 성질의 것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보고요. 네. 우리 위장 전입 그러니까 뭔가 무시무시한 뭐 범죄 행위처럼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그 주민등록 위반이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장 전입을 좀 문제 삼았던 부분은 뭔가 투기를 위해서 네. 자기 집도 아닌 자기 주소도 아닌데 이런 거 여러 곳 옮겨가지고 농지 샀을 때 이럴 때요. 부당한 네. 이득을 취한 경우 네. 지금 말씀드린 또 농지를 취득할 수가 네. 없는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죠. 더더구나 또 예를 들자면 뭐 강남 8학군에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네. 위장 전입을 했다든가 하는 거 좀 비난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뭐 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고 다른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빅딜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강경화 빅딜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아니 뭐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설 그러니까 여쭤보면. 설인데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원론적으로 그러면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본인들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 절차에 있는 것이고요. 누구도 찬성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원론이라고 보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눈 감아줄 테니까 네. 다른 사람을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낙마하면 철회시키는 거겠죠. 네. 대통령이. 그런 것은 저는 의정 활동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네. 청문회를 거쳐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인지 네. 납득할 수 도저히 없는 해명이라 그러면 네. 그리고 그 하자가 너무 크다면 당연히 그때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네. 뭐 어떤 그 빅딜, 이른바 정치적 거래를 해서 네. 이 사람은 통과시켜 줄 테니까 이 사람은 철회하라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어제 아침까지 국민의당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호남이 이제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라서 어제 오전까지는 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후 2시쯤이죠.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입장 발표하고